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아주 흥미로운 학문, 바로 발달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달심리학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이해하는 분야예요. 마치 한 편의 길고 긴 인생 드라마를 분석하는 것과 같죠. 발달의 의미 끝없이 이어지는 변화의 여정. 우리가 흔히 발달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키나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발달이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체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체와 심리가 변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발달인 거죠. 발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전생애적 관점이에요. 발달은 어린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변화해요. 청소년기, 성인기, 심지어 노년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에 발달심리학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에 새로운 직업을 배우는 것도,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모두 발달의 한 부분이죠. 둘째, 양적 및 질적 변화입니다. 발달은 키나 몸무게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질적 변화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셈을 할 수 있는 양적 능력이 커지다가 갑자기 뺄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질적 도약을 이루는 것처럼요. 셋째,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의 발달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악기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 그 재능이 발현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잠깐 성장과 성숙을 헷갈릴 수 있어요. 성장은 키나 몸무게처럼 신체적인 양적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성숙은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 변화, 즉 영구치가 나거나 사춘기, 폐경기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해요. 성장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성숙은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의 주요 쟁점들과 인생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마치 인생의 주요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탐정처럼요. 천성과 양육. 이것은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성은 개인이 타고난 유전적 특성과 생물학적 경향성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활발한 성향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육은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성장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 방식, 심지어 친구 관계나 학교 교육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발달심리학자들은 이 두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한 개인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성향을 타고났지만 활발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사교적인 기술을 익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연속성 대 불연속성. 이것은 발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속성 관점에서는 발달이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지 않고 완만한 경사로를 오르는 것처럼 언어 능력이 서서히 향상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기 위해 수많은 소리를 내는 과정이 연속적인 발달의 예시입니다. 반면 불연속성 관점에서는 발달이 단계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며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마치 계단을 밟고 다음 칸으로 올라가는 것처럼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이가 추상적 사고라는 새로운 단계를 깨닫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발달심리학자들은 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발달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적인 변화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고 보는 거죠. 유기체적 이론 대 기계론적 이론. 이것은 발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유기체적 이론은 인간을 능동적이고 목적의식이 있는 존재로 봅니다. 마치 씨앗이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듯이 인간도 자신의 발달을 주도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기가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배우려는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유기체적 관점의 예시입니다. 반면 기계론적 이론은 인간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마치 기계가 외부의 입력에 따라 작동하듯 인간의 행동도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칭찬을 받기 위해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이 기계론적 관점의 예시입니다. 규범적 발달 대 개별 사례적 발달. 이 질문은 발달을 바라보는 초점의 차이입니다. 규범적 발달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발달의 보편적인 특성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아기는 생후 12개월경에 첫 단어를 말한다와 같은 보편적인 패턴을 연구하는 거죠. 이것은 발달의 일반적인 규칙을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개별 사례적 발달은 개인마다 나타나는 차이와 독특한 특징에 관심을 가집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나도 각자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다른 성격을 형성하는 개인차의 원인을 탐구하는 거죠. 쌍둥이들이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서로 다른 관심사와 성격을 갖는 것이 개별 사례적 발달의 좋은 예시입니다. 발달 시기 구분 인생의 로드맵. 발달심리학은 우리의 일생을 여러 시기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마치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놓은 것처럼요. 태내기는 수정란에서 태아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미 뇌와 신체 발달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영아기는 출생부터 2세까지로 신체적, 인지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걷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형성합니다. 아동기는 2세에서 12세로 유아기, 아동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며 사회적, 정서적 능력이 발달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규칙을 배우고 자아 개념이 구체화됩니다. 청년기는 12세에서 20세로 사춘기를 겪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성인기는 20세 이상으로 성인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며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등 삶의 전반적인 성숙과 함께 때로는 신체적, 인지적 쇠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발달 심리학은 우리가 어떤 시기를 거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발달 심리학을 이해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바랍니다.